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기후의 특징은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영도선을 적도라고 하죠. 적도를 중심으로 어떤 규칙적인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도 주변은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있는 경계선까지 제가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줄 친 곳이 그대로 기후가 나타나진 않지만 어떤 규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주변은 열대기후라고 할 수 있고, 열대기후 다음은 건조기후인데요. 건조기후는 요 노란색이 있는 곳이죠. 네, 한 요 정도. 북반구에도 남반구에도 이렇게 건조기후가 있죠. 북반구의 건조기후, 남반구의 건조기후. 건조기후 옆에는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 들어가는데요. 초록색이 있는 경계선까지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온대. 온대. 그 다음에 온대 다음은 냉대. 네, 여기까지가 냉대입니다. 온대 다음이 냉대인데 남반구에서는 바다입니다. 땅이 없어요. 북반구에서는 땅이 있죠. 냉대기후. 여기가 러시아. 여기는 캐나다. 이렇게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냉대기후가 나타나고 남반구에서 냉대기후 지역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대죠. 제일 추운 곳. 여기를 한대기후라고 하고 여기는 북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대인데 남반구에서 한대는 남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아주 춥죠. 그 다음 이런 기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규칙성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59쪽입니다.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먼저 적도 주변의 열대기후. 적도 북원에 널리 나타난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려서 비도 많이 내리고 1년 내내 덥습니다.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식물이 1년 내내 자랄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멈춰 있지만 열대기후 지역에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기온도 높기 때문에 식물이 1년 내내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숲이 넓게 펼쳐져 있겠죠. 이런 곳을 밀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많은 동물들도 살아가고 있겠죠. 이런 밀림을 이루는 곳이 있고 그 다음 아프리카의 동쪽인 동아프리카 일대에는 비가 오는 시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어떤 시기는 한 6개월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를 우기라고 하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를 건기라고 하죠.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면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열대기후에서 잘 자라는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면 바나나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집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미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비슷한 집이 있어요.
네, 실제로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동식 집인데요. 건조기후에 사는 사람들,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죠. 가축을 기르면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그 초원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이동식 집으로 짓는데 이런 집의 이름을 게러라고 하죠. 아꾸 죄송합니다. 게러라고 해요. 이동식 집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열대기후 다음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데요. 건조기후, 강수량이 적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이 널리 나타나는 곳도 있고, 그 다음 중앙아시아처럼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풀이 짧게 자랍니다. 초원이죠. 풀이 짧게 자라는 지역을 초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초원이 넓게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유목민들이 살게 되는 거죠.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 생활을 하죠.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한다. 그래서 건조기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막이 있고 초원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 사막은 거의 강수량이 없죠. 초원은 약간의 비나 눈이 와서 그래도 풀이 짧게 자라는 초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건조기후에는 사막과 초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물이 나는 곳이 있어요. 샘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사막에서의 샘을 오아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일강이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면 나일강이 있는데 강 주변에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나일강과 같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초원 지역의 사람들은 풀이 짧게 자라는 지역이고 약간의 강수량이 있는 지역이죠. 눈이나 비가 오기 때문에 초원 지역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하죠.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위에 그림에 있는 게르죠. 게르. 그 다음 160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열대기후 했고 열대기후 주변에 건조기후가 있었고 건조기후 옆에 온대기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죠. 온대기후. 우리나라 사계절 있죠.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밀을 재배하며 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짓는다. 우리나라도 벼농사 짓죠. 온대기후 지역은 사람 살기가 좋기 때문에 사계절도 있고 대체로 따뜻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온대기후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서 잠깐요. 온대기후의 북반구에는 우리나라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남반구에는 어떤 나라 있었죠? 우리의 반대 위치, 호주가 있었죠. 그래서 온대기후에 그래서 우리나라와 호주는 기후는 비슷한데 계절은 어땠나요? 반대였었죠.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인데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입니다. 이렇게 계절은 반대로 나타난다. 다음 온대기후 옆이 냉대기후. 조금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냉대기후. 냉대기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와 같이 북반구의 위쪽에 주로 분포한다. 이 지역은 여름에는 밀,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농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사를 짓기 어렵다. 또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림, 잎이 뾰족뾰족한 것을 침엽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 소나무라든가 향나무, 잎이 뾰족뾰족하죠. 이런 것을 침엽수라고 합니다. 침처럼 생겨서. 그러면 이런 나무들은 겨울에도 자라죠.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해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목재의 세계적인 생산지가 되기도 한다. 나무를 여기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우리 가구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일 추운 지역 한대기후입니다. 한대, 북극과 남극과 같이 평균 기온이 낮아서 땅속이 계속 얼어 있어요. 땅속이 얼어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여름에 얼음이 녹아서, 여름에는 그래도 얼음이 좀 녹아서 이끼 정도, 네, 이끼 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끼나 뭐 작은 풀이 자라겠죠. 작은 풀이 자라는 땅에서 술록을 기르는 이동 생활을 하기도 한다. 술록이죠. 사슴. 술록을 기르는 이동 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아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원 개발이 활발하다. 너무 추운 지역이긴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후의 어떤 규칙적인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161쪽에서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1번 기억과 니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 기후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매우 낮다. 춥단 얘기죠. 기후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날도 10도씨보다 낮다 그랬어요. 추운 지역이니까 어딜까요? 한대죠, 한대. 그 다음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사막과 초원을 이루는 곳. 사막과 초원지대가 많은 기후는 어떤 기후라고 하나요? 사막, 초원이 나타나는 기후는 건조기후죠. 그래서 기억은 한대, 니언은 건조기후. 몇 번이 되나요? 1번이네요. 그죠? 1번. 네,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2번. 온대기후 사람들의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온대기후니까 온대기후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맞는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1번 일찍부터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맞죠? 온대기후입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있으니 다양한 농업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 살기 아주 알맞은 기후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래서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1번이 맞는 말이죠. 온대기후입니다. 2번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립. 침엽수립은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죠. 이것이 널리 분포해서 목재를 생산한다. 이 지역은 한대 지역이었죠. 한대 지역. 다음 3번은 보겠습니다. 물과 풀을 찾아서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는 곳은 초원이 있는 곳이죠. 초원이 나타나는 기후는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 그래서 온대기후는 1번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우리 정리콕콕에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세계 지도는 지면 위에 이렇게 펼쳐서 그려놓은 지도를 세계 지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실제 지구는 이렇게 평평한가요? 공처럼 둥근 지구죠. 둥글죠. 그럼 이런 둥근 지구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에 나타냈어요. 둥근 지구를 지면 위에 나타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구본은 실제 지구하고 모양이 똑같게 작게 줄여서 모형을 나타낸 것이죠.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 지구처럼 모양이 둥글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세계지리 공부를 하면 세계지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구본도 필요합니다. 지구본은 실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계지도는 이렇게 평면에다가 넓게 펼쳐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려 놓은 것을 세계지도라고 합니다. 다음 2번 대륙. 대륙은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6개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6개죠. 그래서 6대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3번 이번에는 대양, 큰 바다죠. 큰 바다를 말하며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태평양,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태평양이 있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해서 큰 바다를 5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대양이라고 하죠. 4번 세계의 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기후, 그 다음 건조, 온대, 한대, 냉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네,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더 내려서 해볼까요? 네,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둥글게 그린다면 네, 가운데가 적도가 있어서 이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한다고 했죠. 열대기후. 열대기후 옆에 나타나는 것이 건조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도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남반구에도 건조기후가 나타나죠. 그 다음 온대기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온대기후. 북반구에도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남반구에도 온대기후가 나타나요. 북반구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어떤 나라 있다고 했죠? 호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후는 비슷하지만 계절이 다르죠.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인데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냉대기후. 네, 여기가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는 러시아가 있었죠. 시베리아, 러시아. 이쪽은 캐나다가 있었죠.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도 냉대기후긴 한데 남반구의 냉대기후는 땅이 없습니다. 바다예요. 바다. 그 다음 제일 추운 지역. 한대죠. 제일 추운 지역이 한대입니다. 북극에도 한대, 남극에도 한대가 있겠죠. 그래서 남극
아래쪽은 남극이고 위쪽은 북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후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주변의 국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